반갑습니다. 타임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환한다. 주말입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꾸준하게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트럼프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듯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기 제한적 공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브렌트유, WTI,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이란과의 핵 협상 압박 카드로서 이란 제한적 군사 타격, 우리 지금 공격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나 트럼프가 너무 싫다. 차라리 탄핵되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중간 선거 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왜 그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죠. 또한 국가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턱끝까지 차오른 지 오래고요. 지속적으로 셧다운 역시 장기화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들을 흡수시키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세계 질서가 공식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이미 주요국 정상들 역시 1945년 이후에 기존 세계 질서가 종말되고 있고 각자 도생 시대로 나아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 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통해서 이 달러의 패권을 점점 힘을 빼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벌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달러 인덱스 역시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역시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패권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크게 소용이 없죠. 이미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9천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역시 계속적으로 시간만 끌고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에 대한 폭은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점점 현재 세계 질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 이 화폐 혁명의 과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월간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역대급 수축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번 주말에는 큰 변동성의 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역대 가장 좁은 수준으로 수축이 되었기 때문에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많은 트레이더들은 상방일 확률도 높게 보지만 역시나 하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시장 상황이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예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 Fear and Greed 인덱스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 이후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포지션 유지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렸죠.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것, 수량을 지키는 것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파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룰 체인지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서 포지션을 잘 구축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는 매우 내려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가격적인 부분은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알트코인이 좀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알트코인 쪽은 오른 폭이 없었기 때문에
뺄 것도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시즌에는 비트코인 자체, 지금 1억 원 자체가 깨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비트코인을 소수점 단위로 모아가기에 매우 좋은 시즌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이 브랜드 친밀도 4위 정도에 등극을 하면서 비트와 이더리움을 제쳤다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브랜드 친밀도를 연구하는 LBLM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금 암호화폐 쪽 브랜드 친밀도를 조사했는데 1, 2, 3등이 솔라나, 폴카다, 테더가 이렇고 4위 정도에는 리플사가 등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6위, 이더리움이 10위권 정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리플사에서 개발한 리플 원장 같은 경우 지금 뒤에서는 꾸준하게 피덱스의 도입이라든지 프라이버시의 탑재, 클로우백 기능, 멀티퍼포스 토큰 등등 여러가지 기술이 등재가 되면서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 진화 중인 것이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이죠. 이 도이체방크에서도 리플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리플 연계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30%에 대한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면서 거래 완료 시간을 수초로 단축하고 비용을 30% 정도 절감하는 것을 핵심 안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과거에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굉장히 큰 유동성 문제로 치닫고 있고요. 이 청구권과 재무 운영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30%에 대한 비용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렛을 통해 엑스래피드를 사용한다면 큰 폭의 결제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상하는 솔루션은 리플사의 폐쇄형 결제 컨소시엄 네트워크죠. 리플렛을 그들이 스물스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리플렛을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XRP를 도입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옵션 사항 또한 우리가 반드시 내 것으로 인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XRP에 대한 공급 쇼크가 준비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 거래소 공급량이 크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소에 대한 보유량도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 큰 손들은 꾸준히 XRP를 거래소에서 줍줍하고 축적하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희망 고문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큰 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논쟁 3월 1일까지 끝내라 시한 설정을 주고 있죠. 4월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90% 정도 속도전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백악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재개하면서 시장구조법, 클래리티 법안, 막판 조율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판 조율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월달, 4월달 너무 좀 빠르지 않을까요? 2026년 전체를 봤을 때는 통과 확률 7할, 8할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3, 4월 달에 완전히 통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크립토 위원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의 상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구제 금융, 트럼프 일가 사업만 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스탠스를 펼치고 있죠. 이해 충돌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는 USDC 연 3.5% 보상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자에 대한 부분에 정면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면서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이 증권성 상품으로 간주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3, 4월 달보다는 올해 자체를 좀 더 길게 바라봐야 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3, 4월 정도에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 마크업 자체가 완전히 통과되는 시점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하원도 다시 가서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다시 한번 의견 조율하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서 트럼프의 서명까지 되게 되려면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온체인 담보대출 자산에 약 4가지 정도의 디지털 자산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XRP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라이트코인, 우리 투자사관학교에서 깊게 공부하는 코인들이 나열되어 있죠. 단순한 코인들이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잘 알려진 소시에테 제네랄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B를 주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원장을 채택하면서 확장하는 듯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미카법을 준수하고요. 멀티체인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리플 원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 USDC뿐만 아니라 싱가폴 달러, 호주 달러, 유로화 달러, 브라질 해와라 기반 여러 가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원장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프론트엔드로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지속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백엔드로서는 리플 원장과 스텔라 루멘 꾸준히 이 망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CME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들은 그들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네요. 가격이 붕괴되든 말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던 말든 5월 말께 정도에는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나스닥이라든지 NYSE, 뉴욕증권거래소 등등의 전통 거래소들 역시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면서 24/7 365일 내내 돌아가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신임 SEC 의장 폴 애킨스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 금융시장은 온체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이미 미국의 예탁결제원인 DTCC에 노 액션 레터 비조치 의견서를 냈죠. 결국에는 주식 토큰화를 승인시키면서 2026년 하반기에는 주식 토큰화가 완전히 현실화될 것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이런 코인들 수량을 꾸준히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면서 우리만의 포지션 잘 구축하면서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